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안 쓰고 아껴서, 열심히 모아 저축한 돈이 만기가 돼서, 기쁜 마음에 통장을 열어보았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분명히 1년을 꽉 채워 넣었는데, 손에 들어오는 돈이 너무 적습니다. 세금 떼이고 물가 오른 거 빼면, 실제로 내 손에 남은 게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예금하고 적금하는 분들 한테 조용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올해 6월 이재명 정부표 슈퍼 ISA 통장이 출시됩니다. 정부가 이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공식 문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 원년 선언입니다. 보도자료가 아닙니다. 정책 브리핑이 아닙니다. 정부가 올해를 이 단어로 정의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선언의 가장 앞줄에 세워진 게 바로 지금 우리가 얘기할 슈퍼 ISA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그냥 기존 ISA의 혜택, 조금 더 얹은 거 아닌가 싶으시죠? 아닙니다. 구조가 다릅니다. 규칙이 다릅니다. 심지어 정부가 이 상품의 손실까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국가가 여러분의 투자 손실을 일부 메워주겠다고요. 이게 말이 될까요? 이해됩니다. 실제로 지금 설계 중입니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아마 이 셋 중 하나일 겁니다. 첫 번째 ISA 계좌. 이미 있는 분. 나는 이미 하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생각하시는 분. 두 번째 ISA 들어는 봤는데 조건 따지다 포기하신 분 나이, 소득, 뭔가 하나씩 걸려서 그냥 넘어가셨던 분. 세 번째 ISA가 뭔지는 아는데 솔직히 나한테 얼마나 해당되는 건지 감이 없는 분. 이 세 분 모두한테 오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 다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분들 주목하세요. 기존 ISA 있으시다고요? 잘 됐습니다. 근데 그거 해지하셔야 할까요? 유지하셔야 할까요? 슈퍼 ISA랑 같이 가져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새 상품 나오면 기존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질문에 지금 바로 답이 안 나오신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경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중간에 끄고 싶은 순간이 옵니다. 이 부분은 나 해당되는 것 같은데 싶은 순간 딱 거기서 끄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슈퍼 ISA는 유형이 두 가지고 유형마다 조건이 다르고 기존 계좌와의 관계도 다르고 비과세 한도도 상품마다 따로 붙습니다. 하나만 알고 가입하면 더 유리한 선택지를 날리는 겁니다. 반만 알고 내린 결정이 모르고 넘긴 것보다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중간에 끊으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슬기롭게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슈퍼 ISA가 기존 ISA와 무엇이 다른지, 새로 생기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계좌와 어떤 관계인지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ISA 이야기부터 잠깐 하겠습니다.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도입 취지는 단순했습니다. 국민들이 예금 하나, 펀드 하나, ETF 하나 따로따로 관리하지 말고 하나의 계좌 안에 다 담아서 세금 혜택도 받고 자산도 효율적으로 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ISA 안에는 예금, 적금, 펀드, ETF, 리츠 등 다양한 상품을 한꺼번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좌 안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일반 금융상품에서 이자나 배당이 발생하면 15.4%를 세금으로 냅니다. ISA 안에 담으면 그 세금 구조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과세 한도가 너무 낮았습니다. 일반형 기준으로 200만 원입니다. 서민형 기준으로 400만 원입니다. 1년 동안 ISA 안에서 수익이 20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부터는 9.9% 세금이 붙습니다. 물론 15.4%보다는 낮지만 비과세라고 부르기엔 한도가 너무 좁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인 1계좌가 원칙이 있었습니다.
ISA는 사람당 하나만 가질 수 있습니다. 새 상품이 나오면 기존 걸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해지하면 그동안 쌓아온 납입한도, 운용기간, 비과세 혜택이 전부 리셋됩니다. 이 구조 때문에 ISA가 좋다는 건 알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정부도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꺼내든 카드가 기존 ISA를 해지하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계좌 2개입니다. 2026년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공식 문서 기준으로 신설되는 ISA 유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국민성장 ISA, 두 번째, 청년형 ISA. 이 둘은 기존 ISA와 별개로 추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 계좌 유지한 채로 이 위에 하나를 더 얻는 구조입니다. 1인 1계좌 원칙이 깨진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성장 ISA 첫 번째 신설 유형 국민성장 ISA는 가입 조건이 단순합니다.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내 거주자면 됩니다. 국내에 살고 있으면 누구든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성장 ISA는 국내 주식과 국내 펀드에 특화된 전용 계좌입니다. 해외 ETF, 해외 펀드는 이 계좌로 담을 수 없습니다. 국내 자본시장에 집중 투자하는 조건으로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구조입니다. 왜 이렇게 설계했는지는 지금 정부가 무엇을 원하는지 보면 바로 나옵니다. 정부 공식 문서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기 주식 투자 촉진 생산적 금융 실현.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한마디로 국민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장기적으로 돈을 넣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유인책으로 세금 혜택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계좌가 진짜 슈퍼인 이유가 나옵니다. 국민성장 ISA는 국민성장 펀드와 연계됩니다. 국민성장 펀드는 정부가 설계에 관여하는 공공성격의 펀드입니다. 이 펀드를 국민성장 ISA 안에 담아서 투자했을 때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그 손실의 최대 20%까지 보전해주는 구조를 현재 설계 중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투자를 망설이는 이유가 뭡니까? 손실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원금이 깨질까봐, 넣었다가 잃을까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손실의 일부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면 그 두려움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20%라는 숫자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200만 원 손실이 났다면 그중 40만 원을 정부가 돌려준다는 겁니다. 2,000만 원이면 8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이면 200만 원입니다. 이 구조가 확정되면 투자 진입의 문턱 자체가 달라집니다. 청년형 ISA 두 번째 신설 유형 두 번째는 청년형 ISA입니다. 가입 조건은 2가지입니다. 나이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소득은 총급여 기준 7,500만 원 이하.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국민성장 ISA와 청년형 ISA는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 ISA와는 중복 가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34세 이하이고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라면 기존 ISA를 유지하면서 청년형 ISA를 하나 더 가질 수 있습니다. 청년형 ISA가 국민성장 ISA와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득 공제입니다. 국민성장 ISA는 수익에 대한 비과세, 즉 버는 쪽에 혜택을 줍니다. 청년형 ISA는 여기에 더해서 납입금액 자체를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 공제 혜택이 추가됩니다. 납입금액의 10% 수준으로 소득 공제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넣는 돈도 공제해주고 거기서 생긴 수익도 비과세로 보호해주겠다는 겁니다. 들어갈 때도 혜택, 나올 때도 혜택입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존 ISA 있는 분, 해지할 필요 없습니다. 새 계좌를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 ISA 없는 분, 지금 나이와 소득에 따라 어떤 계좌를 선택할지 달라집니다. 34세 이하이고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청년형 ISA가 선택지에 들어옵니다. 35세 이상이거나 소득 조건이 맞지 않는 분, 국민성장 ISA가 기본 선택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국민성장 ISA는 국내 주식과 국내 펀드에만 투자 가능합니다. 이게 제한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요즘 미국 주식, S&P 500, 나스닥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계좌로는 그게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해외 투자 어떻게 하냐고요? 기존 ISA 계좌가 있다면 그 안에서 해외 ETF를 담으시면 됩니다. 국민성장 ISA는 국내 전용으로 따로 운용하고 기존 ISA로는 해외 투자를 병행하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계좌 두 개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이 조합 전략은 뒤에서 따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 중 마스터 플랜을 확정하고 6월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부 공식 발표 기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점에서 6월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어느 쪽 계좌를 선택할 것인지 머릿속에 미리 그려두는 겁니다. 출시되고 나서 그때 가서 알아보면 됩니까? 안 됩니다. 이런 제도는 초기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입한 사람과 나중에 뒤늦게 따라 들어온 사람 사이에 운용기간 차이가 생깁니다. 그 차이가 나중에 수익 차이로 벌어집니다. 이제 그 계좌 안에서 실제로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비과세 소득 공제 분리과세. 이 세 단어 들어보셨죠? 그런데 막상 내 통장에 얼마가 더 남는 건지 숫자로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걸 숫자로, 구조로 정확하게 보여드립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금융상품에서 내고 있는 세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은행 예금에서 이자를 받을 때, 펀드에서 배당을 받을 때, ETF에서 수익이 날 때, 이 모든 경우에 원천 징수되는 세율이 있습니다. 이자소득세의 14%, 여기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해서 총 15.4%입니다. 100만 원 수익이 나면 15만 4천 원이 세금으로 빠집니다. 1000만 원 수익이면 154만 원입니다. 이게 일반 금융상품의 기본 세율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이게 그냥 빠져나갑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미 이 세금을 내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내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고 계십니다. 기존 ISA 계좌 안에서 발생한 수익은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비과세 한도 이내의 수익세금 영원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 9.9%, 분리과세 일반형 기준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 서민형 기준 400만 원이었습니다. 즉 ISA 안에서 200만 원까지 수익이 나면 세금이 전혀 없고 200만 원을 넘는 수익부터는 9.9%만 냅니다. 일반 금융상품의 15.4%보다는 낮지만 한도가 너무 좁다는 게 늘 지적돼 왔습니다. 1년에 ISA로 200만 원 이상 수익을 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국내 ETF 수익률을 보십시오. 납입 한도 안에서 제대로 운용했을 때 200만 원 한도는 생각보다 빠르게 채워집니다. 그 이후 수익부터 세금이 붙기 시작하는데 그게 아쉬웠던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가 대폭 상향됩니다. 일반형 기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 서민형 기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 일반형 기준으로 2.5배, 서민형 기준으로 2.5배 늘어나는 겁니다. 500만 원 비과세라는 게 어느 정도냐? 연간 수익이 500만 원 이내라면 세금이 단 한 푼도 없습니다. 15.4%가 영원이 되는 구간이 500만 원까지 늘어난다는 겁니다. 서민형 기준으로는 1000만 원입니다. 1년에 1000만 원 수익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정부 안에서 논의 중인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1000만 원 한도, 이것도 아예 없애버릴 것이냐, 아니면 1000만 원으로 고정할 것이냐를 두고 현재 검토 중입니다. 만약 비과세 한도가 완전히 폐지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ISA 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수익 전체가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가 됩니다. 1,000만 원 수익이든 3천만 원 수익이든 세금이 없습니다. 이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현재 논의 중인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번 슈퍼 ISA의 설계 방향을 보여줍니다. 분리과세세율도 바뀝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 적용되는 분리과세세율, 현재 9.9%입니다. 이것도 낮춥니다. 9.9%에서 5%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500만 원으로 가정하고 그의 수익이 800만 원 나왔다고 하면 한도 초과분 300만 원에 대해 세금이 붙는데 기존 9.9%라면 29만 7천 원 인하 후 5%라면 15만 원, 14만 7천 원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게 10년, 20년 누적되면 어떻게 될까요? 복리 효과와 맞물려서 실제 자산 차이는 훨씬 커집니다. 청년형 ISA는 비과세 혜택 외에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가 추가됩니다. 납입금액의 10% 수준으로 소득 공제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1년에 600만 원을 청년형 ISA에 납입했다면 6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습니다. 과세 표준이 낮아지면서 내야 할 소득세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미 내고 있는 소득세를 돌려받는 효과입니다. 비과세로 수익을 보호받고 소득 공제로 납입금까지 환급받는 구조 청년형 ISA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일반 금융상품을 그냥 쓰면 어떻게 됩니까? 수익의 15.4%가 세금으로 빠집니다. 납입금에 대한 혜택은 없습니다. 손실이 나도 나 혼자 감당합니다. 슈퍼 ISA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비과세 한도 이내 수익은 세금 영원 한도 초과 수익은 최대 5%, 분리과세 청년형은 납입금 10%, 소득공제 추가 국민성장 ISA는 손실 발생 시 최대 20%, 보전 같은 돈을 운용하는데 세금 구조 하나가 다릅니다. 그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벌어지는지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지 않아도 방향은 보입니다. 기존 ISA 가입자라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하세요. 기존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도 이번에 함께 상향됩니다. 기존 계좌를 해지하지 않아도 한도가 늘어납니다. 일반형이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서민형이면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그러니까 기존 계좌 해지를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 서두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해지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납입 기간과 한도가 초기화됩니다. 유지하면서 한도 상향 혜택을 그대로 받는 쪽이 대부분의 경우 유리합니다. 단 본인의 납입 현황과 운용 현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가입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비과세 한도가 늘어났다는 건 세금 없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그만큼 넓어졌다는 뜻입니다. 그 구간 안에서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이 클수록 이 제도가 내 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커집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시는 분 있으실 겁니다. 혜택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기존 ISA랑 얼마나 다른 건지 잘 모르겠어. 슈퍼라는 말 붙였는데 진짜 슈퍼입니까? 그 질문에 정확하게 답해드립니다. 숫자로, 구조로, 실제 차이로 보여드립니다. 먼저 기존 ISA와 슈퍼 ISA를 나란히 놓겠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금액을 넣고 같은 수익을 냈다고 가정해보면 조건은 이렇습니다. 연간 납입 2천만 원, 연간 수익률 5% 수익금 100만 원 기존 ISA 일반형 기준, 비과세 한도 200만 원 이내이므로 세금 영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수익이 조금 더 나면 달라집니다. 같은 조건에서 수익률이 15%로 올랐다고 합시다. 수익금 300만 원 비과세 한도 200만 원을 초과한 100만 원에 대해 9.9%, 분리과세 세금 9만 9천 원 슈퍼 ISA 일반형 기준, 비과세 한도 500만 원으로 확대 수익금 300만 원, 전액 비과세 세금 영원 같은 수익 같은 사람인데 기존 ISA는 세금이 나오고 슈퍼 ISA는 세금이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차이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 손실이 났을 때입니다.
기존 ISA에서 손실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온전히 본인 손실입니다. 슈퍼 ISA, 구체적으로 국민성장 ISA에서 국민성장 펀드와 연계해서 투자했을 때 손실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정부가 손실의 최대 20%를 보전합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2천만 원을 납입하고 10% 손실이 났습니다. 손실금 200만 원 기존 ISA라면 200만 원 손실 끝입니다. 국민성장 ISA라면 200만 원 손실 중 20%인 40만 원을 정부가 보전합니다. 실질 손실은 160만 원이 됩니다. 5천만 원 납입하고 10% 손실이 나면 손실금 500만 원 그중 100만 원을 정부가 돌려줍니다. 투자를 망설이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손실 공포입니다. 슈퍼 ISA는 그 공포의 크기를 구조적으로 줄입니다. 이게 기존 ISA와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세 번째 차이는 1인 1계좌 원칙이 깨졌습니다. 기존 ISA 체계에서는 새 상품이 나오면 선택해야 했습니다. 기존 거 해지하고 새 거 가입하거나 아니면 기존 거 그냥 유지하거나 해지하면 그동안 쌓아온 납입기간 2월 한도 비과세 혜택 운용 기간이 전부 리셋됩니다. 해지 안 하면 새 혜택을 못 받습니다. 이게 딜레마였습니다. 슈퍼 ISA는 이 딜레마를 없앴습니다. 기존 ISA 유지하면서 국민성장 ISA 또는 청년형 ISA를 추가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해지 없이, 리셋 없이 기존 혜택 그대로 가져가면서 새 혜택을 위해 얻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기존 ISA에 쌓아둔 납입기간이 있는 분들, 2월 한도가 남아있는 분들, 이미 운용 중인 ETF가 있는 분들,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슈퍼 ISA를 하나 더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 ISA의 운용 성과는 유지하면서 슈퍼 ISA의 새 혜택을 동시에 받는 구조. 이게 1인 1계좌 원칙을 깬 이유입니다. 네 번째 차이는 소득 공제가 붙습니다. 기존 ISA는 수익에 대한 비과세만 줬습니다. 넣는 돈에 대한 혜택은 없었습니다. 청년형 ISA는 다릅니다. 납입 금액의 10% 수준으로 소득 공제가 신설됩니다. 연간 600만 원을 청년형 ISA에 납입했다면 60만 원이 소득에서 빠집니다. 과세 표준이 낮아지면서 그해 납부할 소득세가 줄어드는 겁니다. 세금 구조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납입할 때 소득 공제로 세금 환급 운용하는 동안 수익에 대해 비과세 보호 만기 해지할 때 한도 초과분에 대해 5%, 저율과세 들어갈 때, 운용할 때, 나올 때 세 단계 전부에서 혜택이 작동합니다. 기존 ISA는 운용할 때만 혜택이 있었습니다. 청년형 ISA는 세 단계 전부입니다. 다섯 번째 차이는 비과세 한도가 사실상 무너집니다. 기존 ISA 일반형 비과세 한도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 슈퍼 ISA 일반형 500만 원, 서민형 1000만 원. 그리고 지금 정부 안에서 이 1000만 원 한도도 완전히 없애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만약 비과세 한도가 폐지되면 어떻게 됩니까? ISA 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수익 전액이 비과세입니다. 1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금액에 상관없이 세금이 없습니다. 일반 금융상품에서 똑같은 수익이 나면 15.4%가 나갑니다. 3천만 원 수익이면 462만 원이 세금입니다. ISA 안에서 나온 수익이면 0원입니다. 462만 원 차이. 이 돈이 계좌 안에 그대로 남아서 다시 복리로 굴러갑니다. 이게 10년, 20년 누적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산기를 두드려보지 않아도 방향은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슈퍼 ISA는 6월 출시입니다. 지금 당장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기존 ISA가 없는 분, 지금 기존 ISA를 개설하십시오. 이유가 있습니다. ISA는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으로 3년이 지나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한 채로 해지하거나 만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6월에 슈퍼 ISA가 나온다고 해서 그때 기존 ISA를 새로 열면 3년 카운트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기존 ISA를 여시면 6월 슈퍼 ISA가 나올 때 이미 몇 달치 가입 기간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ISA는 유지하면서 슈퍼 ISA를 추가로 개설할 수 있으니 두 계좌를 동시에 가져가는 출발점이 빨라집니다. 문을 먼저 열어두는 겁니다. 기존 ISA가 있는 분, 해지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서두르지 마십시오. 기존 ISA의 비과세 한도도 이번에 함께 상향됩니다. 일반형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서민형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해지하면 이 혜택도 같이 사라집니다. 기존 계좌 유지하면서 슈퍼 ISA를 위해 얻는 구조가 가장 유리합니다. 두 계좌 어떻게 역할을 나눌 것인가? 기존 ISA와 국민성장 ISA를 동시에 가져간다면 역할을 나눠서 운용하십시오. 기존 ISA 안에는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담으십시오. S&P 500, 나스닥 추종 ETF처럼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을 기존 ISA 안에 넣으면 해외 투자에서 발생하는 배당 소득세를 비과세 한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성장 ISA 안에는 국내 주식과 국내 펀드를 담으십시오. 국민성장 펀드 연계 상품, 코스피 추종 ETF, 국내 주식형 펀드. 이 계좌 안에서 손실이 나면 정부가 최대 20%를 보전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내 투자를 이 계좌에 집중하는 것이 손실 보전 혜택을 최대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계좌가 서로 다른 시장을 담당합니다. 하나는 해외, 하나는 국내, 그리고 두 계좌 모두에서 비과세 혜택이 따로 작동합니다. 이게 슈퍼 ISA가 만들어낸 새로운 운용 구조입니다.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존 ISA는 수익의 세금을 덜 냈습니다. 슈퍼 ISA는 손실도 보전받고 납입금도 공제받고 비과세 한도도 사실상 무너지고 계좌도 하나 더 생깁니다. 같은 ISA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구조가 다릅니다. 혜택의 층이 다릅니다. 그래서 슈퍼입니다. 그리고 이 슈퍼 ISA 6월에 문이 열립니다. 그 문 앞에서 준비된 사람과 그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사람 사이에는 시작부터 차이가 생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것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만 가져가시면 오늘 이 영상은 충분히 본 겁니다. 먼저 지금 이 순간 많은 분들이 빠지는 함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슈퍼 ISA 관련 내용을 들으면 대부분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반응, 오, 좋은데 6월에 나오면 그때 알아봐야겠다. 두 번째 반응, 어차피 나는 돈도 없고 나중에 생기면 그때 해야지. 이 두 반응 전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비싼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ISA는 가입한 날부터 시간이 자산입니다. 수익률이 아니라 가입 기간 자체가 혜택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6월에 슈퍼 ISA가 나왔을 때 그제서야 기존 ISA를 열면 이미 몇 달이 지나 있습니다. 그 몇 달이 3년 의무 가입 기간 안에서는 꽤 큰 차이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존 ISA가 없는 분, 지금 바로 개설하십시오. 6월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슈퍼 ISA는 기존 ISA와 별개로 추가 개설이 가능합니다. 지금 기존 ISA를 열어두면 6월에 슈퍼 ISA가 나왔을 때 두 계좌를 동시에 운용하는 구조로 바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ISA 개설은 지금 당장 은행 앱이나 증권사 앱에서 가능합니다. 신분증 하나면 됩니다. 넣을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일단 열어두는 게 먼저입니다. 문을 열어야 시간이 쌓입니다. 두 번째, 기존 ISA가 있는 분, 절대 해지하지 마십시오. 슈퍼 ISA가 나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존 거 해지하고 새로 갈아타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아닙니다. 이번 슈퍼 ISA는 기존 계좌를 해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계좌 유지하면서 슈퍼 ISA를 위해 얻는 구조입니다. 해지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납입 기간 2월 한도 운용 수익 보호 구조가 전부 리셋됩니다.
그 손실은 새 계좌의 혜택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지금 기존 ISA 안에 뭔가 담겨 있는 분들, 그대로 두십시오. 건드리지 마십시오. 세 번째, 내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지금 확인하십시오. 국민성장 ISA인지 청년형 ISA인지 이게 6월 이전에 머릿속에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나이가 34세 이하입니까?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입니까? 이 두 가지가 모두 해당되면 청년형 ISA가 선택지에 들어옵니다. 35세 이상이거나 소득 조건이 맞지 않으면 국민성장 ISA입니다. 기존 ISA와는 둘 다 중복 가입이 됩니다. 이 선택을 6월에 즉흥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지금 미리 정해 두십시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3년 안에 쓸 돈을 ISA에 넣지 마십시오. ISA는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으로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입니다. 3년 안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비과세 혜택이 취소되고 세금이 추징됩니다. 생활비, 전세보증금, 의료비 등 3년 안에 반드시 써야 할 자금은 ISA에 넣지 마십시오. ISA에 넣어야 할 돈은 최소 3년 이상 묶어둬도 되는 여유 자금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출시되자마자 아무 상품이나 담지 마십시오. 6월에 슈퍼 ISA가 출시되면 각 금융기관마다 다양한 상품을 ISA 안에 담으라고 권유합니다. 그 중에는 수익률이 불분명하거나 수수료가 높은 상품도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 자체가 주는 비과세 혜택은 어느 금융기관에서 열어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어떤 상품을 담느냐에 따라 실제 수익률은 달라집니다. 계좌는 빠르게 열고 상품은 천천히 고르십시오. 급하게 담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슈퍼 ISA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슈퍼 ISA는 강력한 세제 혜택을 가진 계좌입니다. 그러나 계좌 하나가 모든 자산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비상금은 따로 있어야 합니다. 단기 자금은 따로 운용해야 합니다. 슈퍼 ISA는 장기 운용 자금을 위한 자리입니다. 전체 자산 중 ISA에 넣을 비중을 먼저 정하고 나머지는 용도에 맞게 분리해서 관리하십시오. 정부는 2026년 상반기 마스터 플랜을 확정하고 6월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공식 발표 기준입니다. 슈퍼 ISA, 나이 제한 없고 소득 제한 없고 기존 계좌 해지 없이 추가 가입 가능하고 손실은 정부가 일부 책임지고 비과세 한도는 사실상 무너지고 소득 공제까지 붙습니다. 이 모든 혜택이 하나의 계좌 구조 안에 들어옵니다. 6월까지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건 두 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유형인지 확인하는 것, 그리고 지금 당장 기존 ISA 계좌를 여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셨다면 이미 준비된 겁니다.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으셨다면 다른 분들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공유 버튼 한번 누르는 것만으로 누군가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구독을 해두시면 앞으로 새로운 정보가 나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립니다. 2026년에도 제도가 계속 바뀝니다. 새로운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슬기롭게는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신 만큼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을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건강하세요.